오늘 리뷰는 바로 SD 건담 BB전사 스트라이크 건담 스트라이커 웨폰 시스템!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스트라이크 건담의 웨폰들 에일, 런처, 소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풀세트 SD입니다. 그러니까 퍼펙트라는 설정이 있기도 전에 만들어진 퍼펙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발매는 2004년 1월, 가격은 발매 당시 기준 1000엔입니다. 1000엔. 이 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도 1000엔. 좋아요. 패키지 그 박스 아트에도 있지만은 그 풀 세트를 한꺼번에 장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도 이 박스 아트도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서비스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스카이 그래스퍼가 들어가 있어요. 뭐 통짜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스카이 그래스퍼의 기능들은 다 하는 그런 파츠기도 합니다. 굉장히 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리뷰 시청 소감 이벤트가 있습니다. SD 건담 BB전사 스트라이크 건담 스트라이커 웨폰 시스템 리뷰를 시청하신 후에 댓글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레전드 BB 나이트 슈페리올 드래곤을 드립니다. 자, 그럼 리뷰 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의 웨폰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에일, 소드, 런처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스카이 그래스퍼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 굉장히 구성이 풍부합니다. 이게 발매 당시 기준 1000엔이라니 와우. 뭐 일단은 어찌 보면 되게 서비스 같기도 한 그런 스카이 그래스퍼입니다. 부피가 이 내용물 중에 제일 커요. 그도 그렇게 스카이 그래스퍼의 이 파란색, 그러니까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츠가 1개짜리입니다. 그나마 뒤쪽 스트라이크 등처럼 생긴 부분이 파츠 분할되어 있는 흰색이고 나머지가 파츠 1개짜리. 그렇다 보니 당연히 색깔 제한하려면 도색을 다 해야 하지만 그냥 이대로도 그럴싸한 스카이 그래스퍼 느낌이어서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나름 스카이 그래스퍼 특유의 무장들도 조형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캐노피에 카나드의 옆에 중국형 캐논 부분에 날개 부분이라든가 패널 라인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방금 봤듯이 등 쪽은 그 스트라이커 팩을 장착하기 위한 스트라이크 등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도 하고, 바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엄청 심해요. 근데 이걸 이용을 해서 날개 양옆에다가 또 무장을 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유용하게 써먹게 만들어 놓은 그런 조인트나 이런 구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에일 스트라이커 파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고에너지 빔 라이플, 스트라이크 건담 특유의 그 빔 라이플이 들어가 있는데 파츠 1개짜리 되게 얇은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디테일은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빔 실드, 빨간색 파츠로 통으로 사출됐습니다. 3mm 조인트가 있어서 팔에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도 조금이지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되게 기본적인 그 실드죠. 그리고 아머 슈나이더도 들어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의 기본 근접 무장이죠. 에일팩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템 중 하나인 에일 스트라이커, 짜잔. 이게 SD지만 할 건 다 합니다. 진짜 놀라운 게 기본적인 색 분할 되어 있죠. 그나마 날개 빨간색이 스티커인 정도, 요 정도고, 뒤쪽에 있는 부스터에 있는 노란색이 스티커인 정도. 약간 HG 구성이죠. HG가 딱 여기 노란색이 스티커고 날개만 빨간색이니까 나머지 분할이니까요. 심지어 이 빔사벨 같은 경우도 이게 일체형이 아닙니다. 빼면은 그 HG의 빔사벨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빔사벨도 이제 파츠가 남는 게 있다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등에 끼우는 건 3mm 조인트, 뒤쪽으로 가보면은 부스터 내부 디테일도 어느 정도는 구현되어 있고,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기본 스트라이크 건담의 특유의 그 내부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날개 부분들도 지금 이게 먹선을 넣어놓긴 했지만 플래그입니다. 잘라내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도 딱 그 시절 HG나 무등급 100분의 1 같은 데서 많이 썼던 느낌의 딱 그 각도 고정되어 있는 그 스타일로 되어 있고, 밑에서 보면 유일하게 아쉬운 게 골다공증 정도거든요. 좀 부피는 크지만 비중은 적은, 잘 안 보이는 쪽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을 땐 전혀 보이지도 않겠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알게 모르게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스터 유닛은 안쪽에 폴리캡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돌리고 옆으로 벌리고 내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드 스트라이커입니다. 먼저 어깨 유닛,
기본적인 뭐 동력선 디테일부터 바깥쪽에 뭐 실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 밑에 파란색은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츠 전체적으로 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다스 매서 빔 부메랑 같은 경우도 이제 탈부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주 좋게도 이 마이다스 매서용 빔 파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끼워줘서 부메랑 형태를 완성시킬 수 있죠. 나름 빔 파츠다 보니까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에 디테일도 좀 있어요. 먹선 살짝 넣어놓았던 건데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펜저 아이젠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펜저 아이젠의 클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닫았다 열었다는 아니고 이 열려있는 거 고정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빼줄 수가 있고요. 뭐 원한다 그러면 개조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제 사출하는 모습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드 스트라이커의 백팩, 왼쪽에는 이제 에너지팩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대함도의 홀더 부분은 여기는 고정입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슈베르트 게벨, 대함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빔 파츠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빔이 뿜어져 나오는 디테일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 자체는 단색이긴 해도 기본 패널 라인 디테일 이런 건 되게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형 자체는 되게 잘 됐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은 손에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파츠가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끼울 때 뺐다 꼈다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물론 백팩에다가 수납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자, 다음은 런처 스트라이커. 일단 어깨에 들어가는 콤보 웨폰 포드, 짜잔. 쉴드 형태처럼 쫙 펼쳐진 부분도 특징이겠고, 노란색이랑 뒤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기본적인 디테일이라든가 패널 라인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앞쪽에 기본 무장들의 디테일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죠. 위쪽도 되게 심플하고요. 특히나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음각 디테일들도 은근히 신경 써준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백팩입니다. 이 백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그니를 수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브암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아그니 부분도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게 초고 임펄스4 아그니. 뒤쪽으로는 에너지팩 디테일 잘 되어 있고, 기본적인 패널 라인이나 실루엣 자체도 우리가 아는 그 아그니의 형상 그대로입니다. 색깔 분할이 좀 없는 게 아쉽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컬러는 그 진한 좀 어두운 그 초록색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손에 들 때는 여기 밑에 손잡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팩에서 빼고 손에 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인 스트라이크 건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진짜 이 당시 SD들은 참 귀엽습니다. 귀엽게 데포름에 되면서도 뭐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뭐 기본적인 SD스러운 프로포션. 그치만 이 건담 시드 때쯤부터 생겨난 게 SD인데 다리가 생겨요. 그래서 프로포션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비비전사, 그때는 막 다리까지는 없고 다리의 형상만 살짝 있고 발 자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 아예 다리가 생겨버리니까 프로포션이 좀 더 길쭉해지면서 멋져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이즈 자체는 뭐 여전한 SD입니다. 한 뭐 어리까지는 한 8cm,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한 9cm, 그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드 당시의 데포르메를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나 SD다 하는 데포르메 플러스 그러면서도 적당히 길쭉한 이 느낌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MG SD 같은 브랜드가 언젠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SD도 딱 요 정도 스타일이면 내부 프레임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적에. 자, 그럼 머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스티커는 이 안테나의 노란색 부분이 좀 큼지막하게 스티커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부착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 외에는 뭐 눈이나 아니면 메인 카메라 부분이나 뒤통수의 렌즈 부분 역시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 이목구비 하나는 또렷합니다. 눈도 아주 크고 똘망똘망하고, 그러면서 턱의 빨간색 비율이라든가 뭐 이겔슈테름, 발칸의 디자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먹선만 좀 넣어줬는데도 되게 디테일해 보이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 옆쪽으로 있는 이 양각 디테일 같은 것도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통수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스트라이크의 그 조형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데포름에 돼가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머리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졌다. 물론 뭐 안테나 분할이 안 된 건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은 되게 준수한 조형이었죠.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잘 보면 허리에 빨간색이랑 이 흉부에 파란색이랑 분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색깔 분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뭐 기본적인 패널 라인, 덕트 깊숙이 들어가 있는 저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기본적인 그 스트라이크 건담의 조형까지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스러스터 디자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팔 전체적으로는 어깨도 부분 도색을 해주면 더 이쁘겠죠.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치만 SD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분할되진 못했다. 근데 방금 이렇게 SD다 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HG, 당시 HG도 이건 분할 안 했다. 뭐 그 외에도 팔꿈치는 폴리캡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팔 바깥쪽에도 3mm 구멍이 뚫려 있다든가 팔 자체의 기본적인 조형들도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골반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요. 스커트의 기본적인 디자인, 패널 라인들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죠. 심플하게. 뒤쪽 스커트 역시 그 특유의 조형을 다 살려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이제 다리가 있다는 건데 제대로 그 특유의 무릎 형상이라든가 종아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좀 놀라운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래도 SD 데포르맨데도 이 정도로 조형을 넣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발 자체도 빨간색의 발바닥 부분은 당연히 분할입니다. 발바닥 자체 디테일도 은근 들어가 있는 편인데다가 앵클가드의 형상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형이 좋은데? 이런 생각까지 들만하죠. 보통 이 이전의 SD들은 이 다리가 없고 보통 이 발목부터 바로 여기 다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이 중간이 없고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길쭉하니 볼만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다리 안쪽이 좀 골다공증이라는 것 정도. 근데 이 부분도 비중이 크진 않아서 그냥 쓱 봤을 때는 골다공증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겉에서 그냥 쓱 봤을 때.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당시 이 비비전사 SD, 특히나 시드 애들부터는 관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막 발목이다 뭐다까지 추가돼가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목은 볼 조인트, 기본적인 회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제일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어깨입니다. 어깨가 보이나요? 들썩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SD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여기에 뭐 당연하지만 팔 들고 돌리는 것도 가능하겠고 옆으로 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팔 상박이 회전하진 않지만 팔꿈치가 회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위아래 폴리캡 연결로 해서 이중관절, 물론 90도만 가동을 하는데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손목은 기본 회전축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허리 회전도 있습니다. 많이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회전은 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이랑 발목은 사실상 한 세트로 봐야 하는데 위아래로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어느 정도 들고 내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특히나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쪽이 엄청나요. 그래서 다리 벌린 상태에서의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발목이야 당연히 막 볼 조인트니까 당연히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 발바닥에 또 이렇게 축이 있어서 가동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발목을 꺾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접지력보다는 모양을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한 그런 가동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평소였으면 여기서 스트라이커들을 장착해봤겠지만은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스트라이크 건담 본체 액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아머 슈나이더를 좀 끼워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스트라이크 건담 하면 떠오르는 기초적인 액션, 가장 대표되는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아이캐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액션이기도 하죠. 이 정도로 다리가 벌어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SD인데도 액션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기초적인 액션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보고, 다음은 에일 스트라이커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에일 스트라이커, 뭐 에일 스트라이커라고 해도 그냥 사실상 그냥 등에 끼우기만 하면 끝이라서 싹 한번 껴주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제 뒤에 부스터 부분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에 빔 라이플과 쉴드까지 장착을 시켜서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 완성! 이런 식으로 쭉 돌아보면 확실히 백팩이 좀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지탱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상태에서도 그러면은 액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에일 스트라이크 하면은 떠오르는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일명 시드 포즈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스탠드에도 올려봤는데 이게 이 당시 SD 아무래도 3mm 구멍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액션 베이스 1 사면 들어있는 요 골반 끼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 백팩 쪽에 있는 골다공증 부분에 살포시 끼워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에 띄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확실히 액션이 꽤나 멋지게 나오는 편이죠. 다음은 소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백팩을 등에다가 장착을 시켜주고요. 근데 장착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슈베르트 개벨이 길어가지고 땅에 끌립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아머, 이렇게 분해 재조립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잘 끼워주면은 후크 부분이 이렇게 어깨 프레임에 걸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끼워지죠. 여기에 왼팔에 펜저 아이젠까지 장착. 소드 스트라이크 건담 완성! 왼팔의 기본 무장들이 다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뺐다 꼈다 그런 거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고요. 대신에 역시 대함도가 땅에 끌린다라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죠. 그럼 뭐 액션 보도록 하죠. 그리고 취해보는 액션은 역시나 소드 스트라이크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 그 아이캐치 액션, 이제 그 액션, 용자 건법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양손으로 쥐는 건 힘들어도 구도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박력 있는 형태를 SD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빈 부메랑 액션도 한번 취해봅니다. 왼쪽 어깨에서 뽑아서 손에 잘 들려주고 빈 파츠까지 사용을 해주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꽤나 잘 어울리죠? 그럼 다음은 런처 스트라이크 건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콤보 웨폰 포드도 아까 소드 때처럼 동일하게 뭐 이렇게 분해 재조립 그런 거 없고 위에서부터 후크 걸듯이 탁 걸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잘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백팩을 가지고 와서 장착. 역시나 이번에도 아그니가 이제 땅에 끌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로 해주면 좋겠고요. 런처 스트라이크 건담의 완성! 쭉 둘러보면은 굳이 따지면 장비가 가장 심플하다. 그렇지만 화력이 가장 세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액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아그니를 이 상태로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손에 쥐거나 하는 건 안 돼서 그냥 모양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치거든요. 뭐 두 가지 타입으로 한번 액션 취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해본 거는 역시나 앞선 형태들처럼 아이캐치에서 나오는 그 구도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아그니 옆구리에 탁 끼운 다음에 그대로 사격 자세 취하는 그 느낌 말이죠. 근데 SD에서는 아무래도 손에 쥐기가 힘드니까 다시 잘 백팩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에 쥐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슨 바주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닌가? 정확히 정밀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사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자, 그럼 각 스트라이커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하나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있는 게 지금이야 이 스트라이커 팩들을 전부 다 하나로 장착을 한 거를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름이 그 완전 정립이 안 됐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 SD 스트라이크 웨폰 세트에는 플러스 알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슈퍼 스트라이크 건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따라서 슈퍼 스트라이크 건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일단은 런처랑 소드 때 썼던 백팩은 여기선 사용하지 않죠, 당연히. 일단 어깨부터 끼웁시다. 왼쪽 어깨에 소드 어깨 껴주고 오른쪽 어깨에 콤보 웨폰 포드 껴주고 왼팔에 펜저 아이젠 끼우고 자, 이 상태에서 등으로 가서 에일팩까지 껴주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정식 설정이 아니었다 보니 당연히 이제 에일팩에 뭐 에너지팩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무장 수납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이때는 무조건 손에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슈베르트 게벨을 오른손에 들어주고 왼손에 아그니를 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 슈퍼 스트라이크 건담 현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 완성! 아직 정식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이 SD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유일한 SD 퍼펙트 스트라이크가 이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 SD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직 안 본 게 있죠. 그렇습니다. 스카이 그래스퍼에다가 스트라이커 팩 장착해보기 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스카이 그래스퍼에 먼저 에일팩부터 장착을 해볼까요? 에일팩은 그냥 뒤로 그대로 끼워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일 스카이 그래스퍼가 완성이 되는데, 원래 설정상으로는 이 쉴드라든가 빔 라이플도 여기다가 장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어요. 그치만 설정대로는 아니라도 끼울 수는 있습니다. 쉴드 밑에 구멍에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에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쏙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대로는 아니지만은 에일 스카이 그래스퍼 완성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소드로 가보도록 하죠. 소드의 어깨 외장을 먼저 이게 바깥 외장을 이렇게 벌려준 뒤에 이 스트라이크한테 끼울 때랑 똑같습니다. 이 옆에 후크가 걸릴 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서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저 아이젠을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밑에 구멍에 맞춰 끼워주고요. 그리고 백팩은 뒤로 가서 끼워주는데 여기서 포인트, 이 대함도 칼날이 밑으로 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죠. 근데 대함도 칼날이 위로 가면은 스카이 그래스퍼 상태에서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밑으로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드 스카이 그래스퍼 완성! 이 상태에서 공중에 띄울 순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3mm 구멍이 정중앙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 대함도가 밑으로 내려와서 지나가면서 대함도로 썰어버리는 그런 액션이 가능하죠. 다음은 런처로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콤보 웨폰 포드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쉴드를 바깥쪽으로 일자로 접어주고요. 그대로 이제 오른쪽에 가서 끼워줍니다. 동일하게 끼워주면 되겠고, 그리고 백팩도 동일하게 장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안 들어가죠.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그니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장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죠? 이 상태에서 백팩에 서브함을 움직여가지고 더 밀착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뒤로 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애매한 게 바닥에 세우기가 애매합니다. 손잡이가 밑으로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처럼 수평을 잡거나 그게 조금 힘들어요. 아무튼 런처 스카이 그래스퍼의 완성입니다. 근데 또 그거 아시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스카이 그래스퍼도 퍼펙트 스트라이크랑 동일한 구조로 끼울 수 있다는 점, 백팩을 빼줍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소드랑 런처 백팩은 안 써요. 무장만 딱 떼우고요. 이대로 어깨 외장을 먼저 좀 장착을 시켜놓고 바닥으로 가서 펜저 아이젠을 장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에일팩을 갖고 와서 이제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바닥 쪽으로 가서 소드를 끼울 건데, 소드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껴도 상관없어요. 매뉴얼은 칼날이 앞으로 가게 하세요 되어 있는데 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아까 빔 라이플 끼웠던 틈새가 보이죠? 이 틈새가 좌우가 달라요. 그래서 소드를 장착하면은 이렇게 소드가 뒤를 향하게 끼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정면을 향하게 끼워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매뉴얼 상에선 정면을 향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반대로 가서 이제 런처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까 슈퍼 스트라이크 건담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대응되게 스카이 그래스퍼 풀 무장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D 건담 BB전사 스트라이크 건담 스트라이커 웨폰 시스템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스트라이크 건담의 풀세트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SD다 라고도 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내놨지만은 이렇게 스카이 그래스퍼도 들어가 있으니까 풀세트 맞죠. 적절히 빔사벨에 남는 빔 파츠만 어디서 공수해 오면은 완벽해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이걸 2개 샀었어요. 왜 2개 샀냐면은 이런 거 하려고. 스카이 그래스퍼도 퍼펙트를 만들 수 있다는데 참을 수가 있나요? 아우, 바로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같이 전시할 수 있단 말이죠.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이라는 설정이 있기 전에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 최초의 프라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풀세트로 나온 건 이때가 최초거든요. 진짜로. 이게 있기 전까지는 에일 소드 런처가 다 파편화돼 있었어요. 심지어 144분의 1 스케일의 런처랑 소드는 무등급만 있었기 때문에 HG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당시에 HG로 만들려면은 HG 에일 스트라이크를 산 다음에 무등급 런처랑 소드 스트라이크를 샀어야 했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 풀세트가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은 내가 SD를 사게 만들기 충분했다.
참 다시 봐도 잘 만든 SD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뭔가 MG SD로 스트라이크 건담도 한번 이제는 보고 싶고, 뭐 그게 아니라도 SD CS 같은 걸로도 한번 퍼펙트 스트라이크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실